안녕하세요. 자려고 하다가 잠이 안 와서 일단 거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는데 거래소에 있는 정보도 어렵다. 그것도 너무 많다. 그 말도 어렵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봐야 되나 라는 거를 제 초창기 때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하고 투자 보고서를 받아야 투자 보고서 내에서는 뭐 분기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펀드는 뭐 변액 보험이라면 변액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에서도 투자증권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각종 이제 투자 쪽으로 많이 투자했을 거고, 예금이나 MMF나 뭐 CMA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고, 수익률이 워낙 낮으니까. 일단 투자는 뭐 투자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금리. 이건 위험을 수반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이 넘었죠. 지금 내가 나이가 생각하면은 20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은행에서 투자를 하려 그러면 통장을 줘요. 통장을 주고 투자를 했었어요. 골든 투자처럼 은행에다가 얼마를 넣고 얼마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동이체도 안 되고, 투자라서 직접 은행 가서 입금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운영해서 통장으로 얼마 됐다 이걸 확인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선물 투자를 먼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선물 투자를 먼저를 했었고, 선물 투자를 하다 보니까 ELW라는 게 레버리지가 더 높아서 했고, 그때는 예탁금 500만원 밖에 안 됐거든요. 500만원이라서 PC방 가서 CD 놓고 대신증권에다가 CD 방송 거 넣고 거래를 하고, CD 빼고 지우고 나오고, 좀 심할 때는
마트 포수기에다가 그때는 이제 컴퓨터를 두고 했었거든요. 몸체를 두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그 포수기에다가 CD를 아침 일찍 남들보다 빨리 출근을 해서 깔아놓고 제가 일을 하다가 카운터를 보게 되면 거래를 했어요. 손님이 없을 때. 그렇게까지 하고 노트북을 그 당시에 한 230만원 정도 2002년도에 노트북 230만원을 주고 좀 비싸게 샀죠. 주고 거래를 하면서 가입비 200인가 260인가 300인가 주고 월 60에 프로그램 깔고 비디오 테이프를 한 10개 주고 책자 하나 주고 하는 걸 가입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돈 중에 대부분 그쪽에 쓰고 신문은 그때 가게에서 받는 거라 아침 일찍 보면 됐었고 옛날에 신문을 그냥 갖다 주니까 봤었고 경제용어 사전 이거 필요합니다. 아예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경제용어 사전 좀 두꺼운 거지만 신문을 보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배워야 될 거고요. 23살 초반이었기 때문에 사실 신문 용어가 이해가 안 되고 한자가 그때 또 많았어요. 한자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경제용어 사전을 샀었고 또 뭐 경제용어 사전 기본 신문 기본 경제 신문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뭘 했다냐면 하루 한 번 1년에 300권 이상 읽었고요. 트럭으로 몇 대를 보냈었으니까 그때 제 그 일기장 같은 게 있었어요. 일기장 같은 데 보면은 웬만하면 하루에 한 권 읽어요. 하루에 13시간 15시간 일하는데 잠을 2시간에서 1시간을 자고 거의 책 읽고 체력 보충하기 위해서 달동네 운동하고 달동네 운동하면은 빨라집니다. 무서워서 빨리 벗어나려고 뭐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했죠.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책을 일단 싸그리 읽습니다. 그때는 동대문 청계천에 중고책 서점도 많아서 많이 사왔고요. 카페 가입도 했었고 유료 강의도 많이 들었었고요. 물론 뭐 좋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돈 받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가 좀 문제가 많아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배웠었고 일단 뭐 선물 투자 ELW 당시에 딱 그 500만원으로 시작해서 읽지는 않았어요. 아직 20여 년 동안 뭐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의 어떤 기준은 틀리겠지만 뭐 집안 빚도 갚고 뭐 제 기반도 잡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본업에서 번 거는 세일을 가르치
나멘토라는 닉네임 자체가 나의 멘토처럼 살고 싶다. 그게 세이노, 남들이 이해할 때 노라고 하는 뭐 그런 말이기도 하고,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뭐 돈을 보자는 건 아니고 돈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 은퇴했으니까 뭐 30 중반 중후반에 좀 짧게 은퇴했고요. 한창 벌 때 은퇴를 했는데 좀 너무 무리해서 몸이 많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은퇴를 했는데, 일단은 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제이노의 가르침은 뭐 볼만합니다. 뭐 취향이지만. 그리고 워렌 버핏이라든지 지금 보면은 그나마 남아있는 책들을 보면 피터 린치가 있고요. 한국형 가치 투자. 이번에 새로 또 책이 한 3월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샀고, 또 뭐 이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책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책으로 또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로만 해도 책들이 많을 거예요. 책들이 많을 거고, 워낙 이제 뭐 가치 투자라고 하면 요즘 뭐 번역들이 잘 돼 있어요. 예전에는 너무 어려워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고, 뭐 일단 제가 예전에 쓴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쭉 나열을 해볼까요? 이게 너무 어렵나 싶을 정도긴 한데, 자, 공시정보 이해하기, 증권용어, 경제용어 해야 될 거고, 기본 회계는 볼 줄 알 것. 특히 용어. 이 용어를 알아야 뭘 하죠. 기업 보고서, 그 다음에 주식 역사. 이게 주식 역사나 고전이 왜 좋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 50년 됐겠죠? 60년 정도 됐겠나? 근데 이제 유럽 쪽이나 뭐 더 이상 넘어가면 완전 과거부터 그땐 전쟁이 많았으니까 전쟁에 대한 어떤 이제 물자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채권이나, 그 다음에 항해를,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배당 같이 우리가 갔다 왔을 때 얼마 이상 뭐 이렇게 나눠주겠다. 뭐 이것도 하나의 주식이거든요. 얼마 이상 투자를 하고 거기서 가져온 물자들을 가지고 뭐 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눠주겠다. 뭐 이런 부분부터 옛날부터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주식을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철도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도 많았었고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투자 관련 회사들이 그런 옛날부터 일어왔던 부분이지만 어떻게든 그것도 하나의 주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밀 것이냐, 예를 들면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묶어버릴 것이냐, 자동차, 건설 쪽으로 묶을 것이냐, 혹은 자동차 1, 2위를 가질 것이냐. 이렇게 되면은 포트폴리오라는 게 분산이잖아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비슷한 업종에 같은 쪽으로 하면 그건 집중 투자인데,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고요. 불알 매수 매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내가 1,000만원이 있으면 이 포트폴리오에 회사를 나는 3개를 주고 있는데, 이 3개에서 100만원씩 투자할 거냐, 50만원씩 투자할 거냐, 언제 투자할 거냐, 그럼 매도는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좀 성격이 급한 분들은 1,000만원 쓰면 500씩 들어가 버리거든요. 딱 2번 가지고. 근데 신이 아니고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내가 얼마 들어갈 건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해야 될 거고, 리스크 관리, 뭐 이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포트폴리오나 분할 매수 리스크 관리는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쪽과 관련되는 거. 흥망성쇠했다는 얘기는 뭐 이 직전에도 얘기했지만 10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흥했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망했거나 어떤 식으로 퇴락을 할 수밖에 없었거나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거나 CEO가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어떤 기업에서도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들에 대해서 주 사업이 있고 부사업이 있듯이 어떤 그런 쪽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마케팅 책도 있고, 그런 역사들이 책들을 뭐 한 10년 정도 전 얘기까지는 얘기도 많았을 거야. 한 15년 전에는 블루오션 전략, 레드오션 전략 이런 게 좀 흥했듯이, 그런 관련된 책들을 좀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케팅, 이 마케팅이 주는 것들은 유행이죠. 유행이고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게 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요즘같이 유튜브나 저처럼 아프리카나 유튜브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케팅이죠. 기업들에 이제 광고를 주고 하는 것들인데, 예전에는 책자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저비용에 고효율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뭐 키즈 마케팅 원래 어머니들, 자식들 있는 어머니들 쪽으로 많이 했었죠, 투자를.
왜냐면 애기들한테는 잘해주고 싶고, 또 애기들이 사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장난감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했었고요. 여기서는 어떤 이제 좀 추상적이죠. 보면 투자 보고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영어 사전도 봐야 되고, 생리 신문도 봐야 되고, 투자책도 읽어야 되고, 카페 가입도 하고 뭐 유료 강의도 하는데, 절대로 모집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돈을 모아서 뭘 하겠다 하지 마세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똑같습니다. 다 사기당했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유료 강의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세이노 가르치면 제 멘토라서 제가 한번 넣었어요. 사업, 일단은 이건 넣은 건 그거예요. 일단 본업에서 잘 벌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고, 어떤 방식상에 틀리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본을 5건 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3권이 나왔고, 이번에 판권 없이 싸게 또 신권이 나와서 선물을 받았거든. 그래서 4권이 있습니다. 4권이 있고, 정말 오래된 거는 정말 완전히 옛날에는 뭐 그런 어떤 이제 그 세이노 님도 그렇게 했지만 복사해서 뭐 하는 거 가지고 제재를 돈을 벌기 위한, 다른 사람들한테 뭐 그걸 판매를 위한 그런 책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거라면 뭐 상관없다고 해서 아주 옛날 것도 있고요. 2002, 3년도 제본 뜬 것도 있고요. 20년 넘었습니다. 그 책도. 오래된 책이죠.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다 읽어도 좋은데,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이라서 아마 최준철님 거예요. 최준철님하고 김민국님이 아마 뭐 대표, 뭐 CIO, 공론 대표 뭐 이런 식일 것 같은데, 이제 아이 투자에도 있고, 한국의 가치 투자가 나오면서 아이 투자가 나왔으니까 같은 이제 맥락에서 보자면, 저는 한국의 가치 투자에서 약간 뜬구름 잡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게 된 책이라서, 저는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전략이죠. 이 책을 아주 추천합니다. 아주 추천하고, 가치 투자를 잘 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공시정보 이해나 기본 회계는 좀 약간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천천히 봐도 될 것 같고, 나중에 설명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 기업 보고서 정도는 제가 뭐 한 번씩 보여줄 때 딱 봐야 될 것만 딱 보고 다 훑어볼 필요는 없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주식 역사는 한 번씩 봐야 될 수도 있고, 이제 포트폴리오나 분할 매수 매도 리스크 관리 쪽은 조금 더 경험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일단 기업들의 옛날에 잘 되고 안 되고 했던 것들을, 뭐 IBM도 옛날에는 정말 잘 나갔죠. 배당도 잘 주고. 근데 IBM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얘기가 없듯이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부분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유행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남자들보다 아주머니들이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뭐 통계도 나오고 뭐 그랬다고는 하더라고요. 유행이 좀 잘 알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 좀 이해를 한 거죠. 아, 이거는 돈이 된다, 뭐 사람들이 사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남자들은 약간 그렇다 소비에 대해서 좀 둔감한 편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개인, 이거는 세너에 가르치면 맞는 거니까 여기로 가고, 그다음 뭘 볼 것이냐, 일단 자기 스타일을 좀 봐야 되겠죠. 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뭐 마법 공식, 킨트 투자 이런 쪽은 사실 이제 수학적인 사람들이 많이 한 거죠. 어떤 수치상에 들어오면 매입을 하고, 뭐 분기마다 이제 종목을 바꾸고, 다시 또 이 종목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수치상으로만 따지는 마법 공식이나 킨트 투자나 어떤 수치로 기준으로 따지는 거고, 성장주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해안이 좀 있어야 되죠. 앞으로의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근데 저는 성장주 투자를 잘 못하니까 이 부분은 좀 강조할 필요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뭐 자산우량주, 배당주, 턴어라운드 투자는 앞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 부분은 뺐고, 중복되니까 빼고, 어떤 독점 기업은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히든 챔피언 뭐 이런 보면 좋겠고요. 숨어진 중소기업들이니까 현금 부자 기업 뭐 이런 것도 똑같고, CEO 투자는 약간 버핏 스타일, 버핏 스타일로 가는 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알고만 있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저평가 기준이 뭘 하게 되냐면, 저평가 기준이 투자 반복론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 이해해야 돼요. 킨트 투자 책도 꽤나 한 6, 7권 될 거예요. 아마 집중력 있게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뭐 자료 제공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커뮤니티에 보면. 이제 킨트 투자를 어떻게 이제 가공하느냐. 그래서 제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랑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넣고 끌고 오고 그거를 조회하는 것까지는 만들었는데 뭐 소스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가공하기가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생각보다 어렵고 그냥 제공받는 편이 훨씬 낫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는 그냥 ETF로만 뭐 잠깐 보여드리자면 나중에 심심하면 이걸로 구조를 만들고 나면 이제 실시간으로 할 거야. 실시간으로 할 거라서 이거는 그냥 제 어떤 원래 프로그램 개발자였으니까 그냥 만들어 본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모의 투자라서 그냥 계좌 보여줘도 뭐 상관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총 기관별 매도 뭐 금액이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건데 아직 뭐 테스트해야 될 것도 많고 이 계좌를 바꿔야 되는구나. 그럼 뭐 이제 수익률이나 뭐 이런 거 나오게끔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나중에 조금 어느 정도 구조 만들어지면은 구조로 만들었는데 실제 이제 로직을 이제 녹여야 되거든요. 여기에 요거는 나중에 한번 방송용으로 이제 로고도 지금은 모든 로고가 나오는 건데 이제 로직에 따른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을 트레이닝 요거를 손으로 하기도 이제 사실 좀 귀찮아해서 요거는 나중에 번외로 한번 단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는 좀 해보고 싶다 이러면 채권, 환율, 거시, 미시, 기본책 너무 어려운 책 보지 마세요. 이거 뭐 승질납니다. 어렵고 그리고 그걸 기업이랑 적용시키려고 그러면은 이걸 탑다운이라고 투자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다운턴 탑다운 업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라 톰업 방식이라서 밑에서 기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환율을 보든지 이런 쪽으로 보는 편이지 위에서부터 해서 어떤 이제 뭐 무역 결과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는 다운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 아니라서 일단 이런 거는 이제 기본책 쉬운 설명서 같은 책 이렇게 이런 책을 좀 보고 뭐 차트는 고전책 봉 파동 주세 보조 개인적으로는 차트는 고전 특별이 좀 좋더라고요. 뭐 설명이 얼마 번다 이런 거보다는 설명이 좀 잘 돼 있어 가지고 차트는 많이 사봤는데
안 맞아요. 약간 후행성이고 선행을 했을 때 맞는 확률이 기본적 분석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시장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차트로 시작을 했지만 차트로 시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죠. 차트는 참조로 한다. 투자 심리책은 많습니다. 뭐参장과 투자자 이런 책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이제 입문 책도 보게 되고, 입문 책도 보게 되죠. 왜 실패하는지 그런 정보로 되는 거고. 왜 실패하나? 사람들은 어떤 뭐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건들을 찾아가는 방법들, 이런 책도 재밌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두고서 받는다. 투자 보고서를 받을 때 지금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오는 이제 펀드들 같은 경우에 있으면 이제 수익률이 나오죠. 수익률이 나오고, 저는 주식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혼합형이나 채권형 선택 안 해요. 무조건 주식형으로 보통 선택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건 수익률 정도만 나오는 부분이고, 일단은 국내형부터. 모르는 회사들, 한국 것도 모르는데 외국 거 어떻게 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알아야 뭘 하고, 유럽 뭐 아시아 뭐 3년 수익률 보면은 이런데, 삼 년에서 수익률 5%에서 10%, 전체 국내 전체 뭐 이렇게밖에 없냐? 왜 이렇게 없을까요? 뭐 일단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09년도 나왔던 거 오래됐고, 설정에 대해서 뭐 운용 수수료가 됐고, 뭐 비교 어디서 팔고, 혼합형을 한번 볼까요? 혼합형 이렇게 이렇게 뭐가 없나? 저도 오랜만에 들어와서 요즘 트렌드는 몰라요. 예금도 한 15년, 16년부터 예금조차도 잘 안 하고 CMA 정도만 넣고 있어서 투자 신탁으로 많이 넣네. 시작. 벤처, 공모주 요즘 잘 나가니까. 미국 코어 주식, IPO. 약간 고수익 쪽으로 많이 있네요. 한국 밸류는 좀 유명하네. 한국 밸류는 유명하죠. 저도 가입을 했었고. 여기서는
엄청 느리네. 이게 탭별로 뭐 검색하는 게 틀리나 보네. 검색하는 정도 수준이. 공모주도 많고 말초된 것도 많고 펀드 유형은 주식형, 현재사만 투자, 자산운용은 되게 많고. 검색을 해보자 뭐야. 좀 더 줄이면 빨라질까 싶은데 교보, 악사 일단 수익률로 좀 보면서 해볼까요? 보수 인덱스가 높죠. 인덱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오류가 많네요. 확정을 해도 내용이 안 보여. 팝업이 뜨면서 뭐가 보여야 될 건데 보이지가 않네. 일단 국내형도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게 되면 투자 기비야, 단기비야, 운도비야, 투자 보고 보기. 이거 봐야 됩니다. 펀드 수수료 내가면서 보는 이유는 펀드 매니저들 운영 수수료들 내가면서 보는 거는 투자 보고서를 보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틀려줍니다. 결국 상승은 합니다. 모든 인덱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성장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이 펀드들의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코스피 200이라고 치면 코스피 200에 대한 어떤 기업들을 우리나라 1500개 기업들 중에 대표 기업이라는 기업들을 200개 추려서 이거는 고정이 아니에요.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나오는 게 ETF. 여기로 넘어가게 되죠. 펀드에 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옛날 얘기라서 그러긴 한데 지금도 그 정도 비율이 들어가는지 제가 펀드를 가입을 안 해서 펀드를 가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ETF가 30-40% 정도 투자를 하고 뭐 중소형주다 이러면 한 10% 20% 조금 넣고 이거 중소형주 대표 투자주 뭐 이렇게 하고
삼성전자는 당연히 다 들어가고 ETF로 들어가고 중복해서 들어갔었어요 예전에. 배당 주는데도 ETF가 왜 들어가지 저게?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중소형 배당주라고 했는데 들어가보면 ETF도 들어가고, 그걸 이제 중소형 배당주인데 ETF는 대표 펀드인데 이제 시장 방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급락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ETF에 대한 부분도 결국 가게 될 거고요. 코덱스 뭐 ETF라는 게 자체가 이제 모아놓은 펀드잖아요. ETF 자체라는 게 이것저것 모아놓은 펀드를 만들어 놓은 거고,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에 대해서 모아놓은 게 ETF인데, 각종 ETF가 있는데 뭐 현대자동차인지 기아자동차인지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자동차를 할 수 있겠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이렇게 따졌을 때 그냥 묶어두는 거예요. 묶어두는데 이때 거래량, 이 거래량이 안 돼요.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거래하기가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격 갭이 생기는 거를 이제 뭐 옛날에는 LP라고 그랬는데, 증권사에서 거래 조정을 해서 증권사에서 사고 팔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ETF로 한다면 좀 방금 얘기하려고 했던 게, ETF는 장점, ETF의 장점은 분산 가능. 한 개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업종 전체를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평균은 가져가죠. 둘째, 만기 없음. 나라가 망하면 뭐 나라까지는 모르겠지만 만기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굿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롤오버라는 걸 통해 가지고 비용이 들어가지만, 일반 ETF 같은 경우에는 적은 수수료로 만기가 없죠. 계속 가져갑니다. 그리고 청산하면 다시 돌려줘요. 이거는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조금 애매하고, 일단 만기가 없고 적은 수수료로 가지고 가져가는 부분이고, 분산이 가능해서 업종 전체로 평균을 가져가는 거고. 자, 일단은 투자에서 만기가 있다, 시간 제한이 있다, 여기서 장점이고,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선택권에 대해서 부담이 적고, 적은 수수료를 가지고 뭐가 또 있을까요? ETF의 장점은 소액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편의 종목이 적기도 해요. 적기도 하고. 일단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ETF를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러면 일단 오늘 걸 정리를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 일단 모든 투자 상품에 가입하고 투자 보고서를 만든다. 이거 선택 이걸로 할게요. 다 받진 말고. 그리고 일단은 국내형부터. 그리고 분기, 반기, 연도 투자 보고서를 받아보고요. 무슨 기업이 편입되어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요. 네. 인덱스 펀드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게 재미없다, 느리다, 항상 상승을 대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편입 비중을 보면 확실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ETF가 30~40% 정도는 편입이 되어 있어요. 펀드에서 펀드를 편입을 한 거죠. 일정 부분 투자해서 이름만 다르게 출시되었다라는 게 있고, 물론 이거 지금 저도 옛날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지는 뭐 완전히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고, 일단 각종 ETF도 많이 늘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ETF 종류나 한번 보여줄까요? 엄청나게 많죠. 무지하게 많습니다. ETF는 엄청나게 많아요. 드래그가 끝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이제 뭐 이게 청산하면 어차피 돌려받는 거고요. 일단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업종 평균은 일단 가져가는 부분들이고, 일단 만기가 없다는 부분, 수수료도 좀 적은 편, 소액으로도 살 수 있는 거죠. 뭐 50만 원짜리 주식을 뭐 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거죠. 분산을 해가지고 찢어 놓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ETF부터 보는 것도 방법이고, 투자 보고서 외에서는 왜 투자한지가 나오죠. 일단 투자는 물가 상승률 이상 벌고 금리를 목표로 두고요. 그럼 공부를 한다면 경제용어 사전이나 기본 경제신문 정도는 하루에 한 권씩 읽고, 뭐 카페 가입? 요즘에 카페 가는 게 없죠. 옛날에나 있고. 비디오 강의, 절대 모집 투자하지 말 것. 이거 하나. 그래서 세로 가르치면 제가 넣습니다. 이건 왜 넣냐? 일단 보름에서 잘 벌어라. 돈은 그래야 따라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잘 벌어라. 그래서
이거는 번외라고 칠게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 뭐 가치 투자 전략은 너무 많아요. 이제 번역도 잘 돼 있고. 근데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은 꼭 보시라 라고 전해드리고 싶고, 공시 정보에 대한 책도 있고요. 기본 회계는 좀 쉬운 거 보고, 기업 보고서 보는 책도 따로 있고요. 주식 역사, 포트폴리오, 분할 매수 매도, 리스크 관리 이런 거는 이제 뭐 통합된 걸로 같이 봐도 돼요. 그러니까 통합책이 있어, 통합책. 한 번에 된 걸 그냥 쭉. 이거 그 대학 서적은 보지 마세요. 너무 어렵고 계산식도 많고 너무 복잡해요. 실제로 그렇게 펀드 매니저가 될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그거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숫자에 약하신 분들은 특히나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 다음에 뭐 즐겨봐야 되는 거는 이제 뭐 이건 뭐지, 뭐 교양 서적 정도로 봐도 될 것 같고, 흥망성쇠하는 기업들은 이런 것들은 그냥 중고책 사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은 좀 약간 해안을 얻기 위해서 보는 거라서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좀 보거나, 아니면 요즘 뭐 인터넷 돌아가는 거나 뭐 이런 거 좀, 인터넷이 보면 이제 요즘에 인스타겠죠? 인스타 정도 보면서 좀 파악해도 되고, 뭐 마구끄지 킨트 투자, 성장주 투자, 자산 우량주, 배당주, 터라운드 독점, 히든, 현금, CEO 투자, 뭐 요거는 책별로 있으니까 책별로 있고, 이건 그거죠. 뭐 단순히 숫자로 표현할 건지 아닌지, 이 방법론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의 저평가에 대한 기준 자체가 투자 방법론 따라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자의 방식 따라 틀리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뭐 채권, 환율, 거시, 미세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쉬운 책 보세요. 이것도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그냥 이렇다더라 대충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될 부분이 조금은 필요한 거니까,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 이해하지 그거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대학 경제학과에 있는 책, 두꺼운 책들, 그걸 알아야 되는 거라서 그것까지는 안 봐도 돼요. 봐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뭐 상황을 이해하는 거지 이게 투자에 도움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일단 보기는 다 봤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저는 머릿속에 복잡한 거는 싫어서 일단 다 머릿속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다 빠졌습니다. 차트는 고전책, 일본의 봉 차트를 만들었을 거고, 파동은 미국에서 만들 거고, 추세도 만들었고. 일단 고전책들 먼저 보세요. 차트는 이거는 그냥 참조.
거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참조예요, 참조. 참조가 돼야 되고 거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 입문 심리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런 책들도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나오고 이거는 꼭 볼 필요 있냐라고 치면 있습니다. 왜 투자를 하는데 입문책을 보고 심리책을 봐야 되냐면 투자도 탐정같이 하고 왜 다들 똑똑한데 주식은 안 되는가에 대한 어떤 고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데 주식에서는 망한 사람들이 많고 주위에도 없고 과거에도 그렇고 뭐 유명한 뭐 경제학가들도 번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에 따라서 어떤 고집들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고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이제 보면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싶다가도 최소한 여기서 더 줄여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기준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거기서 더 줄일 수는 있죠.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려면 저는 ETF로 넘어갈 거고 좀 더 뭔가 좀 더 수익률을 더 가져가는 분들은 그 밑에까지 이제 내려올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방송 끝내겠습니다.